그래서 500 몇 페이지죠? 치매를 합니다. 오늘 저기 한번 기도해 주세요. 최유라 선생님 애기가 뭐 수술하셨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차재 선생님 병원 갔다 오시고 저기 단장님도 안 나오셨어요. 세 분이 안 나오셨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많이 할 거거든요. 몇 페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뒤에 4절을 할 건데 603페이지 이거 읽으셨나요? 네, 그거를 지금 이게 앞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02페이지를 보면 경청과 배운 게 있어요. 여긴 안 했죠?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은 602페이지 602 대상자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곧바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청의 기술. 선생님 의사부터 배우셨잖아요. 경청은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인정 대 동의 단계를 적절히 사용한다. 뭐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 경청이라는 거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도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인정은 대상자의 행동이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우선 상대의 의사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보면 반만 들으면 인정이 안 되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구나 이러고서 딱 끊는 게 부모의 습관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애들도 지금 우리나라가 청소년 우리 1위라 그래.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자살이 많아요. 애들도.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인정해 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야.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대화를 나누는 제가 아는 그 평창동에 굉장히 부자더라고. 무슨 변호사인데 국제변호 하지만 그런데 걔를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만나서 경복고등학교 다니는 애였는데 누가 이제 심리치료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걔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엄마랑 아버지랑 매일 싸우니까 이제 얘가 대학을 들어가면 이혼한다고 그랬대요. 둘이서 이혼한다고 맨날 항상 불안함을 느끼고 돈은 많아. 돈은 막 얘한테 막 줘. 근데 내가 이제 오라 그래갖고 라면도 끓여주고 집에서 그러면 그런 푸근함을 눈물을 흘려. 얘 심리치료를 했거든요. 누가 부탁을 해갖고. 근데 부모들이 너무 잘났어. 공부는 다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 근데 집안이 들어가면 쓸쓸하죠. 그 선생님 집에서 하루만 자고 가면 안 돼요. 이래. 그래 뭐 여기 자고 싶어. 근데 부모한테 승낙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너무 잠을 푹 잔다는 거야. 네? 네, 그랬을 때 선생님들 애들을 기를 때 이렇게 가면 얼굴만 봐도 그냥 엄마가 다 들어줄 것 같으면 엄마로 성장을 해야 돼. 솔직하게. 크게 뭐 돈을 주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문제를 보면 3살, 6살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인정을 해주는 사랑을 주는 그 엄마가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너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그렇지만 아버지의 역할도 안 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상처가 끝까지 생기죠. 끝까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돈을 많이 지금이라도 껴안아줘요. 네?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그냥 껴안아줘. 나이가 들어도 껴안아줘야 돼. 네? 그러면 엄마 품이 뭐 작아도 나는 조금 우리 엄마가 저를 자꾸 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엄마가 젖을 안 먹였어요. 제가 미숙아라. 선생님이었고 이제 할머니가 키우니까. 근데 그런 게 선생님 애기는요 젖을 먹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모유수유를 강의하는데 애기는 그냥 분유를 먹이더라도 안고 먹이라는 거야. 심리학적으로. 안고 먹이면 이 엄마의 가슴 심장의 박동과 애기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안정이 오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근데 요즘 애들이 어때요? 바쁘다. 분유 주면 푹 찔러 놓잖아. 이렇게 안고 먹였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도 걔한테는 성장 과정의 시간입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나 바빠. 네가 혼자 먹고 있어. 버리는 거죠. 뭐 먹이는 거는 먹여. 네? 그래서 이게 가슴을 안고 젖을 그래서 분유도 안고 먹이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기는 인성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기 우유를 안 먹여요. 젖을 안 먹이면은 저기 선생님이 가서 빌어야 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미안하게 키웠어.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 그래서 내가 우리 애를 이 딸을 18개월까지 먹였다니까. 뭐 모든 말도 전철에서도 그냥 이렇게 하고 먹이고 막 이랬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갖고 엄마의 10살에 오니까 엄마의 사랑을 못 느꼈기 때문에 엄마의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두려움으로 나타났나.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도 안 먹였다면 꽉 껴안아줘야 되죠. 자주 껴안아주세요. 네?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장과 심장의 박동을 들여서 아기는 안정된다. 그래서 만약에 젖이 안 나오더라도 분유를 먹일 때 꽉 껴안고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은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도 애들이 반대로 뭐 친구를 잘못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인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 그래갖고 다른 데로 나갔다. 이래도 반듯하게 돌아.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이라도 껴안아 주십시오. 만약에 껴안아 주지 않고 이랬다면 껴안아 주십시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동의는 대상자의 요구를 요양보다 받아들이고 행할 것인 것에 관한 결정으로 만약 필요하다면 동의해야겠으나 합당한 것이 아니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게 선생님이 좀 힘들다. 요 밑으로 가요. 사례가 왜 밥을 안 줘? 어서 줘. 이렇게 환자가 얘기했어요. 잘못된 대응은 좀 전에 들었잖아요. 그거 이제 배웠잖아 어저께. 그렇죠? 근데 옆에 어르신께 물어보세요. 이건 비동의예요. 어?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여기가 올바른 대응은 배가 고프시군요. 이렇게 먹었는데도 치매니까 과식을 그런 걸 모르고 금방 잊어버리다 그렇게 배우셨잖아 어저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거를 잘 몰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좀 전에 드렸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그 말투가 강하게 들려요. 네? 그러면 뭐야 안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이 말을 배가 고프시군요. 우선 식사 전에 먹기는 먹었어 30분 전에 좋아하시는 간식을 드려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어르신 제가 지금 콩밥을 맛있게 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네 이러고 가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못된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말투 그래서 인정을 하고 정말 안 먹었구나. 이 사람 치매는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애들한테도 말을 좀 좋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오은영인가 그런 거 선생님 많이 보시죠. 그랬을 때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 정신과 환자는요 부모가 만듭니다. 애들은요 부모가 만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기 기르는 게 쉽지는 않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게. 그쵸? 많이 주는 거. 선생님이 예를 들면 사달라는 거 다 사줘. 인생 망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핸드폰 사달라고 해서 다 망치잖아요. 제가 베트남을 여행하면서 혼자서 여행하면서 만났던 한국 선생님들 두 분을 봤어요. 애들 둘을 데리고 나왔어요. 애들 둘을. 그래서 왜 그러니까 휴직을 하고 나왔어요. 애들이 컴퓨터에 게임 중독에 빠져갖고 애들이 금단현상이 온 거야. 그걸 안 주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엄마 아버지가 선생님을 하니까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냥 애들이 공부하냐 이러면 네 이러고 자기도 피곤하니까 그냥 밥만 먹고 자고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완전히 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빨리 와보라고. 얘는 심리치료약이다 둘 다. 그래갖고
야, 내가 인생을 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난데 애들을 망쳤구나. 이래갖고 이제 오지를 다니는 거야. 그때 당시에 오지를 다니면서 컴퓨터 맨 처음에는 애들이 난리가 났대. 막 죽는다 그러고 컴퓨터 안 주는 난리가 나고. 근데 그 애들이 국민학교 학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계가 발달해서 참 좋기는 하지만 어쩌면 또 인생이 생각 안 할 수 있는. 옛날에 주판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주판 안 하고 이거 뭐야 하면 그게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1년을 예정을 하고 애들하고 애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됐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읽을게요. 603페이지 조금 오늘 선생님들이 좀 미안하게 됐는데 자꾸 목이 이상해지네요. 82세 한시 할머니는 자신의 물건을 이게 배운 거예요. 장롱과 트렁크로 번갈아가며 바꾸어 넣어두었다. 트렁크로 옮긴 후 장롱이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내 물건이 도둑맞았다. 라며 같은 방에 김씨 할머니를 도둑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많이 그러시죠. 김씨 할머니는 한시 할머니보다 치매가 더 중증이고 걷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훔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요양보호사 그런 설명을 하면 이번엔 다른 박씨 노인을 지적목한다. 그러면 박씨 노인 또한 걸을 수 없는 노인이다. 5명이 있는데 다 이제 하나씩 지적하는 거지. 내가 돈이 없어졌다 막 이렇게.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도둑망상이 있을 때는 도둑맞은 물건이라면 거기에 없는 것은 사실일 것이므로 요양보호사는 노인과 함께 찾아본다. 함께. 대상자가 그 물건을 그래서 그랬죠. 본인이 찾아서 주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그 물건을 발견하도록 유도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발견하고 대상자에게 건네주는 것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도둑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므로 대상자 자신이 물건을 발견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함께 찾아보지만 대상자가 저기는 지져보셨나요? 이래갖고 보니 여기 있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치매 대상자의 정신행동 증상 사례.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했는 77세 이씨 할머니는 하루 종일 허리끈을 가늘게 꼬아서 먹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 저녁 무렵이 되면 할머니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집에 아이들이 기다린다며 나가려고 한다. 평소 할머니는 맞벌이 아들 내외를 위해서 집에 손자녀를 돌보았으며 틈틈이 며느리 가게 나아가 일을 도왔었다. 이 사람 여기가 시설이 집인 줄 아시는 거잖아요. 아니 저기 집이 아니고 다른 데인 줄 알기 때문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애들 밥 해주고 이런 생각이 이제 나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이씨 할머니와 콩나물 이것도 이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줘서 콩나물 다듬기를 같이 하였으며 일이 끝나면 노인은 집에 간다고 말한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오자며 같이 산책을 하였고 다시 요양시설로 돌아왔을 때 다른 직원이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할머니는 안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법이 다 다르기는 한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많은 사례를 이제 시설에 가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잘 보시고 또 대처를 한다 해도 똑같이 대처를 해서 먹히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먹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아까 같이 도둑망상 함께 찾아보도록 한다. 또 이런 것도 이제 나는 여기서 내가 여기 시설이라는 건 또 이분은 알고 계신 것 같죠. 여기서 일을 하고 이제 집에 퇴근한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집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한 바퀴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저녁만 되면 석양 중후군이 와가지고 난리치면 이제 요양보호사 두 분이서 한 바퀴를 하셔요. 예? 한 바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맞아주는 거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이러면서 그리고 또 집인 줄 알고 또 들어오시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의 정신행동 증상 80세
강씨 할아버지는 조금 전에 음식을 먹고도 금방 또 먹으려고 해도 하고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으려고 한다. 이게 이제 그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안 먹은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또한 우리 딸이 나를 가두어주고 밥도 안 주고 너무 구박한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시집에 아니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치매가 오니까 밥을 먹었는데도 딸이 오면은 전현이나 밥을 안 준다고. 그리고 이제 그 누가 딸네 집에도 가봐야 돼. 딸들이 맨 처음에는 미쳤나 왜 밥을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양벗을 난처하게 한다. 강씨 할아버지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기억력이 감소하여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요양보살은 대상자를 따뜻하게 대하고 음식을 숨기거나 흘릴 때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도와준다. 또한 칼로리가 적은 간식을 작은 접시에 담아 이게 너무 많이 달래면 솔직히 조그만 그래서 선생님이 그릇의 크기를 정해갖고 이제 뭐 6개도 줄 수가 있어요. 너무 그러면. 그리고 또 어느 할머니는 그렇게 아줌마 커피를 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은 당뇨 환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간호 스테이션에 사다 놓고 하루에 한 2개는 주는 거야. 이제 또 오시는 거야. 아, 나 커피가 먹고 싶은데. 근데 커피는 따로 이렇게 안 주죠,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 주면은 아주 행복해. 그럼 이제 또 와. 한두 시간 있다. 아유, 커피가 떨어져서 사러 갔다 와야 돼. 이러고 이제 거짓말을 매일 시켰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딸들이 사는 거 한 2번 정도 주면 행복해. 근데 이제 그분이 내가 이제 이거 뭐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면 또 혈당은 올라가질 않아. 90 몇 살인데. 그래서 하여튼간 그분은 치매로서 이제 오신 분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작은 접시에 담아 규칙적인 시간에 스스로 먹도록 먹은 그릇을 확인시키고 달력에 이렇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아니 시험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달력을 한번 그래서 큰 달력이 좋아요. 뭐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나오는 달력에다 표시를 집이라면 표시를 해갖고 아까 식사를 이렇게 했다 우리 같이 적어보자 이렇게 갖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604페이지. 이제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치매 대상자는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 집중은 주의력 결핍장에서 옵니다. 주의 집중이 안 된다. 눈 맞춤이 없고 막 식당에 가면 돌아다니 혼자서 막. 그러면 이제 뭐 자폐와 같이 뭐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기웃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험에 나올 때 얘기를 해줘야 돼. 이분은 치매라고. 식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치매라고 좀 양해를 구하시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언어의 유창성. 언어가 잘 안 되죠.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뭐 많은 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치매가 걸리면 경증 치매 이제 책에 나옵니다만 초기 치매는 물어봐야 돼. 언어를 자꾸 나로 시작되는 말 나로 시작되는 말 우리 어르신 나로 시작되는 말 뭐가 있어요? 나 생각이 안 나죠? 우리 강경 선생님 나로 시작되는 말이 뭐가 있어? 나 이거 나예요. 나로 시작. 나중에? 그래 그것도 돼. 김덕선 선생님 뭐가 있으셔요? 나무. 오케이. 그 옆에 선생님? 그렇지. 앞에 선생님? 오케이. 그건 치매가 아는 거야. 그런 단어 명사로. 아니 잘하셨어. 나중에 그러면 우리 이미수 선생님 가발. 오케이. 뒤에 선생님? 또 뒤에 선생님? 오케이. 우리 김경선 선생님? 아씨 뭐야. 가로 시작되는 말. 아니면 다로 시작되는 말. 다시마. 네? 오케이. 앞에 선생님? 다리미. 선생님. 그렇지. 다리미. 아니 선생님 성함이 생각이 나다가 안 났어 지금. 그 다음에 앞에 선생님? 그 다음에
그렇지, 마루. 우리 고영희 선생님. 마늘. 아이고 잘했네. 우리 선생님 너무 고맙죠. 매일 뭐를 사와 저렇게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진짜와 이 선생님은 소금이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기 소금이 아니라 포구래. 포구. 포구는 뭐예요, 선생님? 포구. 소금을 만드는 바닷물 많죠. 그만큼 많이 퍼준대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선생님이 정말 그 애정이 많네 우리 이 학원에. 예? 선생님들한테 애정이 많으니까 지금 뭐 사왔어 또. 어제는 그 라면 사 커피 갖다 줘 막 그냥 들이대네 그냥. 너무 감사하죠. 우리 뒤에 선생님 라면. 오케이. 우리 선생님 정진희 선생님. 바로 시작된다. 바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약간 치매기가 있는 것도 있네. 빨리빨리 대답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를 갖고 언어의 능력을 보거나 언어의 유창성은 초기 치매. 그걸 경증이라고 해요. 경증은 한자어로 얘기하면 가별경이에요. 그래서 경증 치매를 초기 치매를 경증 치매라고 그러고 말기 치매를 중증 무거울증을 씁니다. 그래서 무거울 중증 치매. 그래서 경증 치매는 언어의 능력이나 언어의 유창성을 봅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봐야 돼. 나로 시작되는 말, 가로 시작되는 말, 뭐 이렇게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아니면 이럴 수 있죠. 엄윤수 선생님. 이 도몽산이 아니야. 여기 의정부에 산 이름 대기. 의정부에 있는 산. 몰라?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 산을 안 다녔구만. 앞에 선생님? 사태산. 사태산이 어디 있죠? 이름부터 들은 거야? 사태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우리 미숙이 선생님. 부용산이 어디 있어요? 밀락동. 우리 선생님. 소요산이 그 소요산 여기 있더구만. 그쵸? 그럼 소요산 여기에서 내리면 올라가요? 그랬구나. 다시 봐. 연천을 제가 저때 갔다 왔거든요. 눈 오는 날. 한번 연천을 가보자고. 전철이 공짜잖아요. 차를 갖고 가다가 남편이 그랬는데 눈이 오니까 미끄러지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길더구만. 양주 지나갔고 이쪽이 연천 아니면 소요산 양주가 되게 길더라고 보니까. 그쵸? 하고 네 역을 거쳐갖고 연천을 가더라고. 그러니까 간격이 있는데 그 역에서 소요산 역을 지나고 이렇게 연천을 이제 가는데 그 간격은 길어서 근데 조용하더라고. 연천을 가보니까 좋더라고 보니까. 예. 근데 거기 터미널도 있더라고. 근데 차가 많이 안 오죠. 네, 차가 많이 다니지. 아주 무궁무진하게 옛날에는 여기 안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이 대부분 뭐가 있어요, 선생님? 군인들이 많잖아요. 군인 연천 지역이. 그래서 제가 소요산을 많이 가잖아요. 여기서 그쵸? 내가 좀 얘기하면 동두천이 길더라고요. 동두천이 한 4개의 역을 해서 다 동두천이라고. 동두천역의 끝자락에서 내리니까 거기도 조용한데 내려가고 거기서 부대찌개 먹어봤어요. 근데 거기가 유명한 데래네. 근데 거기는 미군들이 PS에서 나온 저기로 만든 거라서 좀 여기 의정부보다는 더 맛있는 것 같았어 느낌에. 예, 그래서 하여튼가 한번 선생님들도 연천 한번 가보세요. 연천 그래서 커피 하여튼간 조용한 역이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로 전할 수 없어도 한정된 대화나 태도로 의사소통 초기는 많이 할 수 있어요. 특히 인지지원 등급이나 그 다음에 치매 5등급 정도는 말을 4등급 정도는 말을 이렇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말이 나오지 않는가 하면 친숙한 사람의 이름이나 물품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처음 시작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도 있죠.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아까 저 같이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동두천역에 생각이 안 나가고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중증이 되면 말수도 줍니다. 그래서 말수가 주는 이유가 생각이 안 나니까 짐승과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치매가 오기 시작할 때 말을 모르니까 짐승 같은 소리로 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뭐 여우나 뭐 늑대나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 말을 못하잖아. 그런 얘기 하듯이. 그래서 전혀 말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말기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스킨십, 문자, 그림. 그래서 뭐 글도 잊어먹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모른다? 화장실에 그림을 그려서 여기가 화장실이라는 병기를 그려서 그래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치매 대상자의 적절한 의사소통은 치매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유지 및 정신행동 증상 조절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치매 진행으로 그 그림입니다. 인한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일상생활이 있어요. 그림에. 그래서 이게 다 신경학적인 문제죠. 치매는 신경의 문제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뇌졸중도 신경계, 파킨슨도 신경계, 이 치매도 신경계라고 그래서 쪼그라드니까. 그래서 신경학적 장애가 오고 작은 손실, 신경학적 장애가 와서 외부에서 에피소드가 발생하면 먼저 잘 모르니까 비난하죠. 왜 이렇게 이상한 행위를 하냐 막 이렇게 가족들도 가족들이 모시기가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를 했으면. 그래서 왜냐하면 진단을 받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요양보호를 와서 좀 배운다면 이해가 가는데 몇 년 동안에 그냥 약만 타다 먹으면서 함부로 대하면 더 사람은 더 많이 변화가 되고 이상하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난을 하면 거기 그림 있죠? 효능과 사교성 자존감이 상실해요. 왜 이런 것도 못하냐? 옛날에는 했는데 엄마 왜 이래? 옛날에는 잘하더니 그 딸이 그렇게 지적질을 했대.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어디다 대냐? 어디다 엄마한테 함부로 해? 엄마가 지금 병이 있으셔서 그런데 그리고 존댓말을 해 막 이렇게 야단을 쳤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지 않고 이제 방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을 수 있다. 나가서 대회를 하면서 길을 잃으면 또 비난을 또 하면 주관적인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밖으로 된 거는 여러분이 그 가족들이나 옆에 외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길을 잃었으니까 비난을 해. 가서 돌아다니면서 집도 못 찾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가족들이. 아니 옛날에는 잘 찾아오더니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 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죠. 네? 약간 언어를 알고 있고 그러면 비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을 잘 지원하지 않고 방치하죠. 그 다음에 강요를 하거나 이럴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치매 진단을 이렇게 받아요. 이제 받습니다. 네, 그래서 낙인을 찍어버려. 아유 치매가 됐으니까 이제 인생 끝났구나. 우리 엄마는 치매야, 우리 아버지는 치매야. 그 방치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또 이제 제일 많이 오는 게 배설 문제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옷도 안 지키고 그냥 닦지도 못하고 막 소변을 그냥 서서 누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이럴 때 배설 문제가 생길 때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지 않고 방치하고 어린애 취급을 하게 되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게 뭐 방문 요양도 이용할 수 있지만 주간보호를 다니는 걸 제일 선호하죠. 맨 처음에는 주간보호를 이용을 시작해요. 그래서 무리하고 강요 어울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벼랑간 이산 낯선 곳에 가면 어르신들도 많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가 왕따 당한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보에서도 그래서 주간보는 선생님들이 보시면 등급을 좀 심한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간보에서도 실패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재촉하고 무시를 이제 이제 힘든 거죠. 가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게 되면 직원과의 또 에피소드도 발생하고 만약에 이제 그게 주간보에서 들어가서 이제 관계성을 이루지 못하면 보통 이제 주간보는 1, 2등급 못 가시죠. 네? 1, 2등급 못 가요. 3등급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받아들이기. 누워있는 장소가 아니니까 거기는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서 점심 먹고 놀이하다가 이제 오시는 뭐 요즘에는 이제 저기 유치원 같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울리지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설에서 이제 시설이 만약에 올바르게 돼 있다면 그 환자를 오로지 위해서 잘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또 이제 그냥 밥이나 주고 그죠? 기저귀나 갈고 이런 일상적인 생활만 하는 거지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설에서 전체적으로 나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그래서 타 입소자와 또 이제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입소자 에피소드를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시설보다 입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시키거나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격해 비인격화가 되고 이상한 행위를 하니까 왜 입원을 시키냐? 뭐 예를 들면 목욕을 안 하고 밥을 또 안 먹죠. 밥을 안 먹으면 원래는 시설에서는 밥을 안 먹는다 해서 코치를 끼거나 또 영양제를 놓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원래는 시설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꽂고 와서 원래는 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시키는 거지 우리를. 뭐 촉탁이가 와갖고 사인을 해갖고 뭐 이제 그 가정가라가 나왔고 주사를 놓으면 이제 이런 시대로 가는 거지. 근데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병원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이제 병원은 이제 옮기게 되면 이제 병원으로 옮기면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거기서 등급을 받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중증 입소를 급격한 비인격화 되고 이제 중증으로 악화가 되면 이제 영양 불량이 오게 되면 이제 가시는 거죠. 가시는 거죠. 콧줄을 뭐 장기적으로 낄 수는 없는 거고 또 아니면 영양제를 장기적으로 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와상이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누워 있게 되면 사망하게 되는 이게 이제 하나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집에서 있으면서 가족이 돌보면서 20시간 돌보고 요양보호사를 도입을 해갖고 4시간, 3시간을 이렇게 하는 집도 많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근데 나중에도 이제 지쳐갖고 이제 가족들도 이제 나 몰라라 그냥 어떠한 뭐 인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거보다도 그냥 밥만 주는 그냥 새끼 먹게 해주고 기저귀 이런 걸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앞에로 넘겨갑니다. 앞에를 갑니다. 572.